안녕하세요. 수능국어 1-1 마지막 스킬 강의 2등급 올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약간 신경 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법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하위권으로 갈수록 어떻게 순서를 푸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한 2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여러분 3등급이 1등급 되는 것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4등급이 2등급, 1등급 정도 5등급도 한 3등급 되는 게 6등급이 4등급 되는 것은 없잖아요. 2달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3 되면은 열심히 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한 스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1등급 정도는 3등급도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가 튼튼하다면은 1등급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3, 4, 5, 6등급 중에서 특히 5, 6등급은 2등급 정도 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마지막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은, 2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EBS를 활용을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한번 풀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풀지 마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특히, 문학은 15문항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전체를 배분을 하면 마킹이 2분이고 화법, 작문, 문법 한 26분, 문학 26분, 비문학 26분 이렇게 이제 3등분을 하면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특히 이제 하위권들인데 하위권들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헤매다가 지문 뭐 3개, 4개 정도 못 풀고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자, 최소한의 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EBS 수능 특강과 완성에 나오는 문학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깊이 이해하지를 않아도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수능에서 나왔을 때 지문을 별로 보지 않고 풀 수 있는 정도로 익히면 문제 맞추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현대 운문, 고전 운문, 그 다음에 현대 산문, 고전 산문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운문이나 현대 운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대 산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고전 산문 어렵긴 한데 어렵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EBS에 나오는 부분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 EBS에 나오는 부분만 열심히 하시면은 꽤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EBS 책을 열심히 보세요. 자, 현대 운문을 어떻게 맞추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하위권일수록 화법과 작문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화법과 작문도 보면은 대부분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겁을 먹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법과 그 다음에 작문을 푸세요. 그 다음에 문법은 일치 불일치 같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약간 복잡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묻는 것은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문법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한 3등급 되면 모르지만 5, 6등급 되는 친구들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세요.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 가세요. 그럼 비문학은 어떠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비문학은 요사이 세 지문이 나옵니다. 세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4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되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 친구들은 정치 경제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과 친구들은 과학기술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두고 나머지만 푸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4문제가 나오는 게 있고 5문제가 나오는 게 있고 6문제가 나오는 게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되게 어려운 지문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뭐냐면 6문제가 나오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과학기술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과학기술이 6문제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열심히 풀고 과학은 일치, 불일치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찍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꾸시라는 거죠. 자, 대부분 문학부터 먼저 푸시고 또 만약에 여러분 3등급 정도 되고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화법 작문 풀고 문학을 풀거나 이렇게 순서를 약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5, 6등급 친구들은 문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EBS에 나오는 문학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풀려고 덤비지 마세요. 특히 문법의 한 문제 정도는 꽤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제껴두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화법 작문 어렵지 않아요. 그 사실은. 독해 연습 조금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화법 작문하고 비문학은 독해 기본 연습만 좀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문단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은 꽤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순서 바꿔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비문학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문학 어려운 거 잡고 계속 어떻게 공략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완전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에는 시, 특히 킬러 문항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3, 4, 5, 6등급도 킬러 문항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